주로 게임기, PC, 그리고 갤럭시 폰 이런 것들만 개조하다가 이 올드폰을 한번 개조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그런데 전화가 안 돼. 내부에 넣은 폰이 이건데 듀얼심 3G 폰을 사다니.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이렇게 되다니. 아쉽다. 그래서 XS15, XS16 돈만 낭비했네. 진작 이걸 살걸. 그래도 콘텐츠가 2개로 늘어났으니까 그걸로 됐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모토로라 스타텍, 이 내부에 3인치 안드로이드를 넣었는데 제가 이걸 3G 기기인 걸 모르고 이 제품을 샀는데 제가 유심을 꽂아서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3G인 걸 알았습니다. 요게 나오고 이 제품도 올해 초에 나온 건데 XS16, 이 제품은 2GB 램에 내장 메모리 16GB. 네,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아마 CPU도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제품으로 다시 기왕 만든 거 전화는 돼야지. 이게 만약에 요게 전화가 된다면 정말 세컨폰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거는 컬러도 보라색인데 한번 켜보겠습니다. 똑같은 폰이죠 뭐. 네, 똑같죠. 웰컴. 네,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액정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엣지 형태가 아니고 그냥 평면이었는데 엣지 형태로 바뀐 것 같고 이게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위치시킨다고 할 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조금 커진 것 같은데 요거는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요 제품 조금 더 성능도 보시면 더 부드럽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 디바이스 인포 요 앱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요것도 제조사가 가짜로 집어넣으면 뭐 속일 수 있는 거긴 한데 MTK6580, MTK6735 1500번대에서 6700번대로 올라갔고 안드로이드도 10.0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요게 훨씬 더 나은 제품인 것 같고 네, 그런데 클록 스피드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604에서 1300, 요거는 221에서 1092, 요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안드로이드도 올라가고 CPU, GPU 다 향상된 성능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요게 여기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G LTE도 지원되고 이 정도면 그래도 세컨폰으로 쓸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텍 개조 영상으로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뭐 그동안 영상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관심사가 다른 분들이 지금처럼 많이 유입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요번에는 좀 다른 관심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물건 만들어서 뭐 팔거나 그런 거 안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이 아마 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저는 똑같은 거를 거의 2번 만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걸 만들기 때문에 뭐 PS5 케이스에 PC 넣어서 만든 콘솔 게임기, 그리고 최근에는 또 AI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라즈베리 파이로 만든 파이 독도 만들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로봇의 두뇌로 쓰이는 제슨 토르 요런 제품도 리뷰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린 게임기도 만들었었고, 뭐 세계 최고 성능의 휴대용 게임기죠. 어쨌든 뭐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요런 거 다시 만들어서 누구에게 줄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그동안 제가 뭘 만들어도 뭐 이렇게 사고 싶다라는 댓글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언급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만든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원하신다면은 뭐 주변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을 한번 찾아봐서 같이 만들어 보시던가, 아니면 공방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럼 공방 찾아가셔서 의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또 다시 만들진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거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과거의 폰들, 지금은 쓸 수 없는 3G 폰들 뭐 요런 거 거기에 미니 안드로이드 제품 넣어서 개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있죠. 핸드폰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지고 다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추억이라는 게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도 되살릴 겸 다른 피처폰에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폰을 한번 찾아봤는데 요거는 아마
예전에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유니아츠 젤리 프로란 폰입니다. 2.45인치 가장 작은 폰이죠. 뭐 안드로이드는 7.0이 들어간 건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거는 또 GPS가 들어가 있어서 이 작은 사이즈로 내비게이션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마는 어쨌든 내비게이션도 쓸 수 있고, 쿼드코어 1.1 성능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디바이스 인포에서 보신 것처럼 자, 젤리폰 2.4인치라서 훨씬 더 작은 피처폰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이 정도죠. 요 스타텍으로 비교해 보면, 자, 보시면 뭐 들어가고 남죠. 요런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폰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분해도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예전 폰들 뚜껑 열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로 5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950 듀얼 심입니다. 무려. 그런데 요 안테나가 여기 이렇게 프린팅 된 그런 안테나라서, 안테나는 뭐 에나멜 선 같은 거 조금 돌돌 말아서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자, 요 제품 알리익스프레스 세일할 때 26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원래 이게 100달러 조금 넘는 제품이었는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뭐 재고 처리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구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똑같은 스펙의 폰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요것도 4G LTE가 지원되고 2.45인치 쿼드코어 1.1기가 많이 보던 스펙인데, 이 제품하고 똑같은 스펙인데 사실 요게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요거는 할인을 별로 안 해서 28달러 주고 샀는데 지금 뭐 사용을 안 해서 아직 커버도 안 벗겼고, 백커버 제거하고 배터리 보호 스티커를 떼어야 됩니다. 충전이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켜서, 자, 이 뒷면에도 보시면 이렇게 똑같죠. 완전히 요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아주 유니어츠만 안 써 있고. 근데 짭이면서 어떻게 더 비싸게 파는 그런 짭이 있는지. 그냥 안드로이드로 나오는군요. 네, 터치 버튼 있는 것도 똑같고, 아니 게다가 바탕화면까지 똑같네요. 살짝 커스텀을 하긴 했네요. 이렇게 올리는 거. 그리고 조금 다르긴 하네요. 뭐 안드로이드를 설마 올리진 않았겠죠. 시스템 요거는 제가 아직 한글 설정을 안 해서 안드로이드 7.0. 오, 그래도 안드로이드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8.1이네요. 네, 조금 비싼 이유가 뭐 그거 때문인지, 똑같은 폰이지만 안드로이드가 하나 올라간 제품, 똑같이 4G LTE를 지원합니다. 요거는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같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개조할 만한 그런 피처폰을 찾으면 나중에 한번 또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프로까지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이 폰 분해해서 한번 2차 버전 2 모바일 데이터와 전화를 지원하는 버전 2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액정 분리부터 시작할 텐데, 지난번에 제가 액정 분리하면서 스마트폰 분리용 플라스틱 플레이트로 이렇게 넣다가 액정과 터치 패널 사이를 찔러서 살짝 화면에 흔적이 남았었는데, 이 후면은 알코올로 분해하면 되지만 여기는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걸 하나 구매했습니다. 알리에서 할인받아서 14달러 정도에 구매했는데, 요걸로 한 80도 85도, 보통 갤럭시 같은 제품들 80에서 90도 사이로 한다고 하는데 85도 정도로 놓고 한번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진작 살 걸 그랬습니다. 오우, 뜨끈뜨끈한데 뜨거워. 네, 뜨겁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소프롤필 알코올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쓰다 보면 이 액정과 터치패드 사이로 들어가서 침수된 것처럼 자국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쓰는데 앞면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네, 요렇게 하고 원래는 지난번에는 요걸 써서 쉽게 분해를 했었는데 요걸 또 빼고 나면은 액정 분리가 쉽지가 않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요거 뭐 약간의 손상을 감안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개조했던 제품하고 완전 구조가 다릅니다. 기판 같은 것도 완전 다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커넥터가 바뀌고. 그런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베젤이 커서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요게 또 문제입니다. 일단 뭐 요거 들어가나 먼저 해보고, 일단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면 개조는 물 건너 간 거기 때문에 요거 먼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위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요게 또 달라지면 안 되겠죠. 카메라 위치가. 자, 지난 디스플레이보다 확실히 더 기네요. 이게 그런데 과연 들어갈지. 넣으면 간신히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요 정도, 지금 에나멜 선 때문에 요 정도 3-4mm 정도 못 들어갔는데 그 정도면 여기 이렇게 간신히 딱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 요거 때문에 안 되네요. 요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요걸 잘라야 되겠네요. 네. 딱 됐습니다. 이 신형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전에 구형은 그냥 전면 카메라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아마 요게 조도 센서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요게 센서 구멍 같은데 네, 요게 막혀 있어서 여기 막혀 있어서 좀 아쉽네요. 조도 센서를 못 쓰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이거를 다 납땜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포인트가 많아서
요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볼륨 키는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볼륨 키는 떼고 전원 버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원 스위치와 안테나 작업만 하면 되는데,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충전을 해봤습니다. 네, 배터리 표시까지 잘 나오고 이렇게 충전이 되는데 이걸 계속 꽂아놔도 더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여기서 무슨 원인인지. 자, 그래서 테스터기를 한번 대봤는데 0.001V는 원래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오히려 살짝 떨어지고, 이게 지금 충전이 뭔가 제한이 되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는
문제없이 여기서 작동이 됐는데 아무래도 요 배터리가 조금 달라진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보시면 지금 저는 여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만 연결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 배터리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요거는 NTC 단자라고 합니다. 서미스터라고 하는데 배터리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여기 그라운드와 노란색 사이에 저항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무한대인 것이고, 그래서 아마 온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인식이 돼서 충전이 컷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저항을 측정해 보면 9.59kΩ, 그러니까 10kΩ인 거죠. 실온에서 10kΩ 그 정도 저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와 NTC 단자 사이에 10kΩ짜리 저항을 하나 넣어주면 이제 배터리가 항상 실온인 걸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항을 하나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 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작업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열판. 지난번에는 상당히 두꺼운 방열판을 썼었죠. 그래서 뚜껑이 살짝 안 닫혔었는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SSD에 쓰이는 그래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지난 전작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방열 성능이 우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핀으로도 충분히 발열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되었고 뚜껑만 닫으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하고 나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졌죠. 네, 그리고 구조가 살짝 달라서 이 충전 단자가 살짝 기울어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살짝 또 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도 파줘야 되겠죠. 제가 보라색 제품을 샀는데 지난번 슬롯하고 똑같습니다. 검정색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 어울리죠, 보라색은? 그리고 카메라도 전작보다 살짝 커졌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네,
모토로라 스타텍 안드로이드 버전 2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방열판도 뺐는데 지난번에 두꺼운 방열판을 넣고 뭐 이렇게 누르다가 이 걸쇠들이 다 부러져서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살짝 떴습니다. 네, 좀 아쉽죠. 네, 그리고 카메라도 지난번보다 크기도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 하단은 뭐 어쩔 수 없죠. 여기는 충전 포트를 넣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디스플레이에 걸려서 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나은 자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과는 구조가 좀 달라서 이쪽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케이블이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돌출이 돼서 좀 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완성품 작동 잘 되고, 이렇게 이 포트 때문에 디스플레이 눌림이 좀 있네요. 네,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폰도. 진작에 요걸 사서 했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죠. 지난번보다 조금 더 빠릿빠릿하다는 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심 넣어서 한번 전화 기능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듀얼 심이죠. 이렇게 마이크로 SD를 넣지 않으면 심카드를 2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 서비스 불가. 네, 그러면 이제 비행기 모드를 한번 켰다가 꺼주면, 자, 다시 한번 비행기 모드 껐다가 켜주면, 네, 모바일로 들어가서, 네, 네, 그러는 사이에 잡혔습니다. 신호가. 기기 변경 완료 안내도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이제 전화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네, 추억의 벨소리. 거부. 네, 이렇게 전화도 잘 되고, 네, 메시지도 잘 오고. 네, 정말 이제 전화기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앱들 다 사용되고, 유튜브 뮤직,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해서 사용하면 음악 감상용으로도, 뭐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할 만 하겠죠. 네, 여기서 지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네, 유튜브 보는 것도 지난번에는 약간의 렉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성능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램이 일단 3기가인 게 좀 크죠. 지난번 거는 램이 2기가였는데, 그리고 카메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카메라. 네, 카메라도 잘 되고, 이 오래된 모토로라 스타텍 이 제품에서 최신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AI 이런 게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엔비디아 AI 머신 한번 사진 찍고, 네, 뭐 사진 퀄리티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찍힌다는 거, 그걸로 의의를 둬야 되겠죠. 진짜 이거는 요즘에 정말 이 개성 없는 폰들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기믹이 있는 이런 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 만들다 보면 다 망하죠. 뭐 LG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추억의 비즈니스맨의 상징이었던, 아무나 쓸 수 없었던, 나중에 가격은 좀 내리긴 했지만 초창기에 이거 쓰시는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부의 상징이었죠. 요새는 뭐 스마트폰으로 그런 개성을 나타나기 좀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모토로라 스타텍 AI 시대에 이런 제품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렵겠죠. 모토로라 스타텍 안드로이드 버전 2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으로 만든 거긴 한데, 뭐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본 이 제품 젤리 프로 짭, 요거 하나
말고 또 하나 주문해놨습니다. 그래서 2개 댓글로 신청해주신 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뭐 원합니다, 응모합니다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고, 당첨자 발표는 9월 15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당첨자 발표 9월 15일 저녁 때 하도록 하겠고, 나눔 이벤트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당첨되신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글 꼭 확인해 보시고 당첨되신 분은 24시간 내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분에게 또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지나가다가 댓글 다실 것 같긴 한데 안 팝니다. 그리고 만들어 드리지도 않습니다. 2번 개조하는 거는 예전에 파워키드 A12 게임기 요런 거 외에는 없었는데, 요거는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뭐 요즘에 뭐 이렇게 AI도 공부하고 있고 요런 거 새로운 제품들 리뷰도 해야 되고, 이런 예전 레트로 기기들 개조도 해야 되고, 네, 바쁩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분에게만 그걸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피처폰 중에 가장 멋진 폰 3개만 추천해줘. 오, 레이저 V3, 노키아 8800, 삼성 세린? 이거 모르겠는데. 아니 왜 스타텍 없는 거야?